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 코스피 지수도 같이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0.76% 상승했고 다시 2400포인트를 넘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878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번 주에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약 4%의 상승이 나왔고 58,7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시 6만원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비교적 좋지 못했지만 오늘도 1%의 하락이 나왔고 16만 8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리고 LG화학, 네이버 모두 현대차하고 비슷한 폭의 하락이 나왔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53%, 네이버는 1.1% 이런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도 대형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거든요.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현대차, LG화학, SDI, 네이버, 카카오 모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고 오늘도 비교적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미국 증시에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휴장을 했지만 목요일, 금요일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대형주, 기술주 위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국내 증시도 대형주와 그동안 증시를 이끌었던 많은 기술주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과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미국 증시의 흐름이 다시 좋은 흐름을 변한다면 언제든지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이런 대형주 종목들은 상승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더 하락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동안도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 없고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은 포인트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 외국인, 기관, 매수 매도에 대한 별다른 특징이 없었던 하루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만큼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양매수가 들어왔죠.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에 비해서 매도 물량세가 조금 강했었는데 지난 8월 18일 이후로 가장 큰 물량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거래량도 많이 증가했죠. 내일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삼성전자가 6만원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9월 10일날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선물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해서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묶여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미국 시장에는 나스닥 이렇게 하나에 묶여있는 상품인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하고 달리 만기일이 되면 청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9월 10일날 선물 만기일이 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실물이 아닌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콜옵션, 풋옵션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옵션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 도래시 권리를 청산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콜옵션, 풋옵션에 베팅했을 경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 등을 처분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 만기일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많은 매물이 나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날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 9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선물 만기일과 옵션 만기일이 겹칠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많은 거래로 인해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 이 점을 참조하시고 투자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오늘도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되었죠. 퀄컴의 중저가형 5칩도 수주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소부장 기업들 다 오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퀄컴에서 수주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이 파운드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TSMC에 이어서 세계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2030년에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만큼 그 어느 쪽보다 파운드리 반도체 쪽에 총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TSMC에 비해서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아니죠. 고객사에 설계된 반도체를 토대로 반도체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이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비메모리,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 애플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을 맡길 때 삼성전자보다는 TSMC를 선호를 하고 있어요. 기술력의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술이 떨어져서 TSMC에 맡기고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기밀 누출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SMC에 비해서 조금은 약점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전자를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단지 TSMC와 삼성전자를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이쪽만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적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으니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알고는 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을 화웨이에 잠시 뺏겼었죠. 그런데 다시 되찾아왔고 올해 2020년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점유율도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제재로 인해서 2021년이 되면 점유율이 15.1%에서 무려 4.3%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자료가 발표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세계 점유율 20.9%를 차지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약 21% 정도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화웨이의 점유율이 17%, 15.1%, 2021년 같은 경우에는 4%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약 10%의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중국 기업이 가져갈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애플, 이 두 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세계 점유율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선두이지만 삼성전자의 대다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20처럼 고사양 스마트폰이 아니라 중저가형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보다는 고사양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더욱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스마트폰보다는 조금은 보급형 스마트폰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화웨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층, 구매층,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애플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증가되고 삼성전자, 애플, 최신형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최근에 휴대폰 부품주 흐름이 조금 좋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기업이죠. MC넥스, 파트론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항상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대형주 위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대형주 외에도 그 대형주와 협력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한번 공략해보는 것이 어쩌면 대형주보다 좋은 주가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 앞에 장사가 잘 되는 삼겹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계획을 했다면 이 삼겹살 집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겹살 집에 고기를 납품한다든지 식자재를 납품하는 이런 유통업체들에게 투자를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화웨이의 점유율이 이렇게 10% 가까이 떨어진다면 화웨이 점유율 축소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기업과 협력사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잘 골라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대형주 몇 종목들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3%의 하락이 나왔었고 오늘도 1.5%의 하락이 나왔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LG화학, 현대차, 네이버, 이런 모든 종목들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나스닥 증시를 이끌었던 대형주, 기술주 종목들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다시 안정화를 찾는다면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대형주들은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LG화, 그리고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이런 모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월달부터 8월달 지금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상승 흐름은 우리가 조금은 바라보기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도 올라갈 만큼 올라왔고 나스닥 지수도 올라갈 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차익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정화가 된다고 해서 지난 3월에서 8월 동안 이런 지속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일부 하락 구간, 그리고 지속된 박스권 구간, 이런 구간들이 앞으로는 더욱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스권 구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혹시나 이렇게 길어진다고 해서 지루하다고 매도하기보다는 인내의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월부터 8월달 이 구간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부터는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박스권과 일부 하락 구간 이런 다양한 구간들이 공존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와 같은 빠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손실을 감수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던가 혹은 부정적으로 종목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은 좋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2차전지, 인터넷, 수소차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핵심 산업으로 분류한 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고 행여나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저를 포함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가 반드시 들어올 거예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듯이 고객 예탁금이 55조에서 60조 사이 이 구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언제든지 내가 노려보던 종목이 매수 기회가 온다면 진입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이야말로 여유와 인내,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